자, 그런데 이제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가운데 왜 친명계 유튜브 박시영 TV라고들 아시는지요? 거기에서 박시영 씨가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담 자체를 보니까 조지 오웰을 꺼냈더만요. 사회자가 꺼낸 거죠. 네, 그럼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얘기하면서 동물농장에서 비유를 하자면 동물농장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컷과 암컷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남자 여자라고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표현을 암컷이라는 표현을 썼지. 그게 또 덧붙여서 또 얘기를 하셨어. 이 일반적인 여성 비하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특정을 염두에 두고, 그건 누가 봐도 김건희 씨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죠. 그럼 맥락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여성 비하가? 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박시영 씨는 저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까 장해찬 최고가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는 설전이 좀 오갔습니다. 이 최강욱 전 의원의 문제를 두고요. 비명계 이원욱 의원이 아이고야 우리 당이 어찌 이리 망가졌습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자 그러면서 이제 이원욱 의원이 조선일보 기사를 첨부한 거예요. 그러자 민영배 의원이 답글을 이렇게 남깁니다. 뭐라고요? 민주당 망가졌다고요? 아니 조선일보가 민주당의 기준입니까? 박찬대 최고, 아무것도 안 하면 실수도 없어요 라고 하면서 뭔가 최강욱 전 의원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것이죠. 장해찬 최고 씨 한 말씀 하실까요? 계속 우리 민영배 의원, 박찬대 최고위원 절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반성 안 하고 미안한 척도 하지 않고 이건 언론 탓이다. 그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한 건데 뭐가 문제냐. 이거를 징계를 의결한 최고위에 포함된 박찬대 의원이 이야기했다는 게 참 놀라울 따름인데요. 아이고, 예. 결과적으로 민영배 의원이나 박찬대 최고위원 모두 강성 친명계로 분류가 되죠.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분들은 저 단체 대화방에서도 최강욱 의원 편을 들었고 비명계라고 분류되는 분 이원욱 의원이나 예.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대적 험지에 출마해 있는 전재수 의원, 이미 불출마를 선언한 젊은 정치인 오영환 의원 등은 그래도 국민 상식에 가깝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질책하는 메시지들이 오갔다고 합니다. 이게 왜 유독 친명계에 속한 분들은 이처럼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문제가 불거진 다음에도 다 자기 편을 감싸기만 하는 것일까? 예. 이런 고민이 이재명 대표 측근에서부터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친명, 비명,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이 아니라 자칫하면 상식과 비상식의 싸움으로 국민들 눈에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기세등등한 것 같아도 비상식적 세력으로 낙인 찍히는 순간 몰락하는 거 한순간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사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은 드린 것 같고요. 다만 민주당 친명계 의원들의 속내가 저 대화방에 나온 민영배 의원이나 박찬대 의원과 같다면 갈 길이 참 멀어 보인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그동안 이제 김은경 혁신위 시절에 왜 한번 논란이 된 바가 있었잖아요. 그때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남은 수명에 비례해서 투표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게 이제 노인 비하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인바가 있었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건방진 X, 어린 X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 청년 비하 아니냐. 그리고 최근에 현수막 논란도 청년 비하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최강욱 전 의원 뭐 쭉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여성 비하 논란까지. 송영길 전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가 어제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 20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가 최근에 꽂힌 두 글자의 단어가 있는 듯합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정치적으로 지금 탄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와 50억 클럽 문제의 쌍특검법이 12월에 통과되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때가 바로 이 탄핵의 분노가 폭발할 시점이다. 탄핵보다는 거부권을 행사해서 환불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재의결이 되는데 즉 민주당과 야권 의석으로 180석이 되기 때문에 재의결이 되면 이게 사실상 탄핵의 의미가 있다. 그렇게 되면 사실상
정치적 탄핵이 될 것이다. 저는 200석을 만들어서 예.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된다. 송영길 전 대표 어제 20분간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이 두 글자를 6번 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요,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대통령 호칭을 안 붙이는 게 좀 일상화되고 있는 듯해요. 송영길 전 대표 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200석이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송영길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어제 이런 서로 좀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한번 들어보실까요? 사법고시 합격 하나 했다는 이유로 검사로 갑치라고 지금까지 수많은 그런 증거 조작에 휘말려 있고 실제로 정말 전관위와 돈 받고 그 후지게 인사 검증을 해서 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국을 후진공화국으로 만든 그 후진 법무부 장관이 나는 한동훈 장관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같은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겉으로 깨끗한 척하면서 NHK 다니고 재벌 뒷돈 받을 때 저는 어떤 정권에서나 재벌과 사회적 강자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뭐 후지게 인사검증을 해서 후진 공화국으로 만든 후진 법무부 장관이다. 한동훈 장관은 송영길 전 대표님 말이에요. 겉으로만 그렇게 깨끗한 척하시고 과거에 NHK 사건 잊으셨습니까? 과거에 왜 유흥주점에 송영길 전 대표가 간 것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환하면서 응수를 한 것이죠. 자, 최강욱 전 의원에 이어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